안녕하세요. 챕터 3 벡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차시 동안 벡터 관련 이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예제 문제 5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동차가 북쪽으로 20km를 간 후에 다시 북서쪽 60도의 방향으로 35km를 더 이동했습니다. 자동차의 전체 변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동쪽을 플러스 x축이라고 하고 북쪽을 플러스 y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위는 북쪽으로 20km이므로 0,2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북서쪽 60도인데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60도라고 우리가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번째 변위는 60도 계산해서 그 길이는 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변위는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 변위는 처음 원점에서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변이가 되고 그 지점을 만약 x, y라고 한다면 이때 x는 첫 번째 변위에서는 0이었고 두 번째 변위에서는 마이너스 35의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보면 길이가 35고 이 길이가 바로 지금 x축 변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넣어보면 약 마이너스 30.3km가 됩니다. 그리고 y축 성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북쪽으로 20km 이동했으므로 20 그리고 더하기 35의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약 37.5km입니다. 따라서 전체 변이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30.3의 제곱 더하기 37.5의 제곱이 되므로 이 역시 계산기를 이용하면 약 48.2km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제 플러스 y축 방향을 기준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각을 세타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 약 37.5분의 30.3이 되므로 이걸 이용하면 이 각도 세타는 약 38.9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답은 크기는 48.2km 그리고 방향은 북서쪽 38.9도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그림은 크기가 1N으로 갖고 X축과 이루는 각이 각각 135도 그리고 30도인 두 힘 P와 Q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P와 Q에서 P-Q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벡터를 먼저 성분으로 나타내면 P 같은 경우는 지금 135도에서 90도를 빼면 45도가 되므로 P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각이 30도이므로 X축 성분은 2분의 루트 3, 그리고 Y축 성분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P-Q를 적어보면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I 햇 더하기 2분의 루트 2 J 햇 이고 마이너스 Q는 2분의 루트 3 I 햇 더하기 2분의 1 J 햇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 햇과 J 햇끼리 묶어보면 X축 성분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I 햇이 되고 Y축은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1의 J 햇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크기라고 하면 P-Q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루트로 씌우면 되겠습니다. 이거 단순니까 좀 중간 과정 좀 생략하면 계산해 보면 약 그 크기는 1.59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방향이라고 하면 P-Q
이면 나중 빼기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Q의 끝에서 P의 끝으로 이렇게 향하는 벡터가 말 그대로 P-Q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 빼기 Q는 Q의 시작에서 P의 시작으로 이렇게 쭉 이으면 이게 바로 P-Q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은 두 사람이 고집센 노새를 끌고 있는 모습을 헬리콥터에서 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크기가 120N이고 방향이 세타1, 이 60도인 힘으로 F1으로 끌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크기가 80N이고 방향은 세타2가 75도인 F2로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힘과 동등한 단 하나의 힘을 구하라. 여기서 먼저 각각의 힘을 성분분해 보면 F1 같은 경우는 F1X 성분과 F1Y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F1X 같은 경우는 120N의 코사인 60도가 되고 그 다음에 Y 성분 같은 경우는 120 곱하기 사인 60도 J햇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60 I햇 더하기 103.9 J햇 뉴턴이 됩니다. 그리고 F2 같은 경우 역시 힘을 성분분해 주면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X축 성분은 마이너스 80의 코사인 75도 이고 그 다음에 Y축 성분 같은 경우는 플러스 80의 사인 75도 이므로 이 역시 계산기를 좀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20.7 I햇 더하기 77.3 J햇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한 단 하나의 힘을 구하라는 건 벡터의 성분을 각각 더하는 것과 같으므로 따라서 전체 합 같은 경우는 먼저 60 마이너스 20.7 I햇 성분 그리고 103.9 더하기 77.3 J햇 성분의 합이므로 각각 계산해주면 39.3 I햇 더하기 181.2 J햇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새가 받는 힘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세 번째 힘을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 구했던 이 힘에 대해서 만약 노새가 받는 힘, 그러니까 노새라고 적을까요? 이거 더했을 때 합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 번째 힘 F3라고 한번 해보면 F3는 반대로 마이너스 39.3 I햇 그리고 마이너스 181.2 J햇 뉴턴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XY 평면에서 어떤 입자가 2I햇 더하기 3J햇 미터의 변이만큼 움직이는 동안 힘은 5I햇 더하기 2J햇 뉴턴의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힘이 입자의 한 일을 계산하시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물리학에서 한 일 W는 힘과 변이의 내적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W는 F 도트 델타 R로 쓸 수 있고 이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적어보면 5I햇 더하기 2J햇 내적 2I햇 더하기 3J햇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5I햇 내적 2I햇은 같은 단위 벡터이므로 1이 되어서 5 곱하기 2 플러스 10이 되고 5I햇 내적 3J햇은 서로 방향이 수직이므로 내적하면 0이 되고 2J햇 도트 2I햇 역시 90도이므로 내적하면 0 그리고 마지막으로 2J햇과 3J햇은 나란함으로 2 곱하기 3 하면 6 해서 합은 16줄 역시 1은 대표적인 스칼라량으로 내적한 결과는 답이 역시 스칼라량인 16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힘 F는 2I 더하기 3J 뉴턴의 힘이 Z축과 나란한 고정축 주위에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회전축에 대해서 위치 4I 더하기 5J 미터에 위치한 점에 작용할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 벡터 토크를 구하시오. 토크 역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돌림힘인 토크는 그 정의가 R 크로스 F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넣어보면 위치는 4I 더하기 5J 그리고 크로스 F는 2I 더하기 3J 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4I 크로스 2I 나란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I 크로스 I는 0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I 그리고 3J 같은 경우는 I 크로스 J는 플러스 K이 되므로 그 크기는 4, 3, 12 그리고 방향은 K이 됩니다. 그리고 5I 크로스 2I 같은 경우는 크기는 10이지만 방향이 J 크로스 I이므로 마이너스 K이 돼서 방향은 마이너스 K이 되고 마지막으로 5J 크로스 3J는 같은 방향이므로 외적하면 결과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더해보면 크기는 2, 방향은 K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챕터 3 벡터를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든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2차원에서의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